아마 이 주변에도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이모님도 다 골다공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국민의 골병 없는 건강 100세를 위한 골병 없는 상담소 진행을 맡은 MC 미미입니다. 유준일 교수님과 안성희 교수님 두 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나대병원 정형외과 이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안성희입니다. 와,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골다공증 환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진료실에서 여러 환자분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또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고령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는데 90세가 넘는 할아버지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이 나왔고 골절이 있으니까 골다공증 골절이죠.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을 간병하기 위해서 사모님이죠. 할머님이시죠. 할머님도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할머님하고 또 며느님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간병을 했었는데 할머니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회진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 맨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골다공증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척추 진료를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역시나 문제가 있었어요. 척추에 골절이 있고 골다공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또 입원을 하셨죠. 옆병실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며느님만 이제 간병 오셨는데 며느님도 6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도 골다공증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골다공증이 역시 있었어요. 전부가 환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할아버님의 골절 전에 조금 더 위험한 골절을 예방했고 며느님은 골다공증 단계를 발견한 거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케이스고 아마 이 주변에도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이모님도 다 골다공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성희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60대 중반이고 근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위암 수술을 받고 몸 관리를 좀 잘 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체중이 적게 나가고 척추 골절도 여러 부위가 있었던 분이 있는데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이 없으셔서인지 검사나 치료를 따로 받지 않고 계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골다공증 검사를 받게 됐고 저희가 전편에서 강조했던 T점수가 마이너스 4.0 정도로 굉장히 낮았던 환자인데요. 그 환자에게 이제 골 형성 촉진제라고 하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을 하였고요.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였었는데 그분이 항상 휠체어를 타고 제 외래에 들어오셨었는데요. 1년 정도 됐을 때 문을 열고 직접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눈물을 조금 흘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별거 아닌 질환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면 한 환자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치료가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약간 뭉클한 느낌이 들거든요. 왠지 이 영상을 함께 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계속 골절 없이 건강하시기를 좀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죠.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예, 먼저 이제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치료 대상자가 되고요. 혹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T스코어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2.5 이하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골절력이 있었거나 또는 최근에 낙상력이 있어서 고관절 골절이 있었거나 이런 질환력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골 감소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면 골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에 들어가더라도 골절 위험도가 충분히 높아요. 반드시 골 감소증이 나왔다고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들에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골절의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평가를 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진단에 따라서 치료 약제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거든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승인된 약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골다공증 치료제도 골의 흡수를 막는 골 흡수 억제제와
골의 형성을 돕는 골 형성 촉진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골 흡수 억제제가 가장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여기에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랑클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억제제 등이 포함이 되겠고요. 먹는 약과 정맥 주사, 피하 주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골 형성 촉진제라고 하는 것은 골 흡수 억제제보다는 더 강력한 약제이고요. 여기에는 부갑상선 호르몬제,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 스클레로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억제제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요, 너무. 네. 이 골 형성 촉진제는 모두 주사 약제이고요. 집에서 스스로 투약하는 약제도 있고 병원에 와서 맞아야 되는 약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 약제 같은 경우는 골절 위험군 기준에 따라서 좀 환자를 분류를 하고 최적의 약제를 좀 선택하게 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가 넘느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만 치료를 결정했었는데 최근에는 저위험이냐 중위험이냐 또는 고위험이냐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 같은 골절이 있으면서 T스코어가 낮은 초고위험이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아주 최신 내용들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T스코어가 들어가 있는 골밀도 뿐만 아니라 프렉스라고 하는 위험인자 그 외에도 골절의 경험력 같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는 그런 위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이거나 또는 이전에 골절 경험력이 한번 있었던 환자들은 고위험으로 분류되고요. 여기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골절이 있었거나 T스코어가 마이너스 3.0 밑으로 떨어지는 아주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골절이 여러 군데 척추도 부러졌는데 고관절도 부러졌다. 다발성 골절인 경우에는 초고 위험에 들어가요. 여기는 조금 더 강력한 안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골 형성 촉진제가 쓰여져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고위험군하고 초고위험군이 우리가 치료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고위험군에서 치료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골흡수 억제제를 선택을 하고 초고위험군에서는 우리가 뭘 선택한다? 골 형성 촉진제를 선택한다고 좀 쉽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쏙쏙 돼요. 마지막에 마무리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골절 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재골절 예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고위험군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골밀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치료제와 임상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골절 예방을 위해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건요. 이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인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T스코어가 좋아졌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통증은 또 다른 원인인데 이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약을 중단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골절이 있어서 굉장히 쇠약한 상태로 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골형성 촉진제 같은 약을 처방하라고 하면 야, 내가 이제 얼마나 살아봐야 살겠어 이러시면서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골절이 한번 발생하면 그 다음 골절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골절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생기게 되면 이제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꼭 치료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진료 현장에서 골다공증 치료의 목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또 설정을 하시나요? 네, 이제 골다공증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골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골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허용 가능한 낮은 수준의 골절 위험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환자의 골절의 위험도에 따라 초기 치료제를 선택을 하고 반응에 따라 약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 치료를 함에 있어서 골밀도가 증가할수록 그것에 비례해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잘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골절 예방에 집중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골밀도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골다공증이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당뇨 고혈압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자, 그럼 제가 영상 마무리 전에 돌발 아, 퀴즈를 또. 또 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네. 퀴즈 타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봐 주세요. 네. 골다공증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땡땡 위험도를 기준으로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이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제가 알았거든요. 정답은요? 골절입니다. 맞추셨습니다. 아,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여러 편에 걸쳐서 골절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재밌는 퀴즈 타임까지 저희가 가져봤고요. 이번 영상도 마무리를 해볼 건데 우리 교수님들 이번 편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낮은 골밀도를 갖고 또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초고 위험군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환자군에서는 골 형성 촉진제라고 하는 약을 먼저 시작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골흡수 억제제 같은 약제로 넘어가면서 평생 동안 치료할 수 있는 플랜을 아주 초기부터 잘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골밀도가 개선이 되었다고 해도 이제 골절의 예방을 위해서 골다공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지를 해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약물 치료를 주제로 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너무나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주신 우리 두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자, 이어지는 콘텐츠에도요,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골병 없는 상담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